편집 디자인 이럴 땐 이렇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폰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폰트는 타이포그래피 뿐만이 아니라 편집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폰트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어도비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폰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춰서 폰트를 찾아서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폰트를 선택할 때 나만의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막 검색해서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 받고 활성화하고 설치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글꼴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글꼴 특성에 따라서 폰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인디자인에 들어오면 여기서 글꼴은 어디 있죠? 문자라는 패널을 보면 여기서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T 누르고 여기서 임의의 텍스트 어떤 이렇게 텍스트를 임의로 넣고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폰트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문자 패널을 좀 꺼내서 한번 크게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폰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별표 표시해 놓는다거나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작게 표시가 나오죠. 세리프 없는 산세리프, 그리고 세리프가 있는, 그리고 슬랩 세리프, 약간 각진 세리프, 그리고 스크립트, 그다음에 흑체, 그러니까 이거는 고딕체 계열이죠. 그리고 모노타입이나 아니면 뭐 손글씨 이렇게 유형별로도 있고 속성별로 이렇게 보시면 바디 높이, 그러니까 몸통의 높이가 높은가 중간인가, 그리고 형태 굵기가 얇은 거, 이건 근데 패밀리에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컨덴스드 된 건가 아니면 익스텐디드 된 건가, 그쵸? 타이포그래피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요렇게 해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폰트가 많을 경우에. 근데 우리는 보통 글꼴을 찾을 때 그냥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는 이렇게 필터에서 내가 적어도 세리프냐 산세리프냐를 선택할 때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죠. 아니면 볼드한 거를 할 것인가 얇은 거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게 좋고, 오늘 좀 더 살펴볼 것은 여기 클라우드 버전,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굉장히 유용한 것인데, 이게 클라우드에서 제가 활성화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설치한 글꼴 말고도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활성화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른 걸로 찾아볼게요. 여기 내가 지금 활성화한 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할 경우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들어가면은 글꼴 검색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들어가면 이 상태로 해서 내가 설치한 앱, 사용하는 앱들과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여기 뭐 어떤 이미지 마켓플레이스도 있고요. 여기 F자 있죠. 이게 폰트의 약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를 글꼴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내가 활성화해 놓은 글꼴을 너무 컴퓨터가 활성화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글꼴이 너무 많다, 그럼 여기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활성화해 놓은 것도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 글꼴 검색을 눌러주면 그럼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캘리그래피, 클리핑, 뭐 지오메트릭, 뭐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하고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어서 이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지오메트릭 하면 이렇게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타이포그래피에서 나오는 그런 설명들이죠. 그래서 지오메트릭, 그러니까 기하 도형을 기반으로 한 글꼴들이 이렇게 쫙 배치가 되죠. 컨텐츠 풀이 굉장히 풍부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분류랑 패밀리 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선택을 하면 돼요.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패밀리 수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패밀리를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 10개의 글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패밀리가 굵기나 뭐 오블리크나 이런
종류가 10개의 패밀리, 그러니까 많은 패밀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뭐 20개를 갖고 있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사한 같이 페어링해서 사용하기 좋은 글꼴, 유사한 형태의 글꼴 해서 한번 추천, 우리가 SNS에서 추천 컨텐츠 이렇게 올라오듯이 여기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트란사 텍스트라는 요 글꼴 활성화 시켜 볼게요. 활성화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인디자인으로 가면 그 글꼴이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타이핑을 해도 돼요. 아직 안 들어왔을까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클라우드만 이건 필요 없고, 그래서 스펠링이 틀렸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트렌사,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죠. 아까 활성화한 조금 귀엽게 생긴 산세리프 글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 선택한 다음에 내가 최근에 사용한 거, 검색한 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옵션으로 들어가면 패밀리가 쭉 뜨죠. 패밀리 범주가 뜨죠. 그래서 볼드냐 미디움이냐 이렇게 종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꼴을 선택하는데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것을 본문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제목용으로 쓸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문용으로 쓰기에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텍스트라는 힌트가 있죠. 글꼴에서 tek스트라는 힌트가 있는 거 보니까 본문용으로도 쓰기 좋은 것 같은데, 손글씨나 아니면 조금 뭐 슬랩 셰리프 이런 것들은 제목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본문용인가 제목용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용도로 쓸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밀리 수 아니면 뭐 이런 유형, 그리고 분류 체계 아니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서 활성화하고 인디젠에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꼴 찾는 팁은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꼭 기억해둬야 하는 것들, 사용 목적, 그러니까 본문용인가 제목용인가를 먼저 정하고서는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글꼴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폰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감각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롤링해서 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특징을 이해하고 찾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셰리프의 특징이나 패밀리 구성, 이제 페어링 폰트 특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활성화한 거와 그리고 본인이 설치한 것들하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 설치 폰트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